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8일 코멘트입니다. 사실은 아침에 녹음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시 녹음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게 올려줘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호주하고 파푸아뉴기니아 방문까지 연기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상에서는 부채 한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 어제 주식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담에 이제 참석할 캐나다 수상이 어제 한국으로 왔죠. 이 사람은 작년에 오타와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이번에 답방 형식으로 와서 어제 국회에서도 연설을 했고요. 한국은 캐나다한테 있어서는 7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이번 히로시마 G7 모임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의 총리, 인도의 총리, 브라질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베트남 주석 등 많은 국가의 사람들도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항하듯이 중국도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정상들을 중국의 시안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권과 호텔 예약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스캐너가 7월에 가볼 만한 10개의 국가와 도시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일본의 삿포로라든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의 후아인 등이 들어가 있는데 날씨도 덥고 물가도 비싸고 호텔도 별로 없는 싱가포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이 부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올랐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 상장사들 중에 12월 결산법인들의 1분기 순이익이 발표가 되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 근데 1분기에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26.3%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622개 중에서도 기업 중에 133곳이 적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 76개는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1402개 기업 중에 588개사가 적자를 냈고요. 이 중에 229개사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 그거 바라보고 거래하는 증권사의 수익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입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런 안 좋은 시장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약간 신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가상화폐이자 230억 달러, 30조 6,700억 원 정도입니다. 유통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소송 중에 있는 리플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수탁회사인 메타코를 2억 5천만 불, 그러니까 한 3,332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코라는 회사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고객으로는 누가 있냐면은 시티은행이나 BNP 파리바나 또는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부문이 이들에게 이제 수탁을 하고 맡기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캄보디아가 개최국으로 되었던 32회 SEA 게임,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고요. 다음번 개최국은 2025년에 태국입니다. 그리고 18일 동안의 대회에서 싱가포르는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고 1등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국내 소비가 늘지 않고 있고 주택 경기 회복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들이 중국의 GDP 수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올해 중국의 GDP를 5.9% 성장해서 5.5% 성장으로 내렸고 바클레이스 은행도 5.6%에서 5.3% 성장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코멘트도 쓰고 강의를 드릴 겁니다만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와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처와 낮은 민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치를 이런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들이 감히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결국 모든 수치는 시진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시진핑의 마음을 읽는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궁예처럼 뭐 이렇게 보는 뭐 한눈 가리고 보는 뭐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의 수치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야당인 친중국계인 국민당은 65세 전 경찰청장이자 현재 신타이페이 시장인 호우 씨를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다른 경쟁자였던 팍스콘의 창설자죠. 테리 구오 씨도 자기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5억 불, 그러니까 6,658억 원 정도의 국가 손실을 야기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통신부 장관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로 조코위 대통령 행정부에서 기소가 된 장관은 5명이고요. 가장 최근은 2021년 어업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이건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코멘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인 빈패스트는 올해 북미와 유럽에도 수출이 시작했고 5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작년보다 7배가 늘어난 자동차 수출을 발표했습니다. CEO는 내년 말까지는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공급망의 다각화를 위해 가지고 노트북이랑 태블릿 또는 다른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인도로 유치해 가지고 1,700억 루피, 2조 7,489억 원 정도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한다고 발표했고 향후에도 HP나 델 컴퓨터도 이번에 이런 인센티브를 노리고 인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49일 만에 총리 자리에서 쫓겨난 그 불명예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전 수상이죠. 리즈 트러스 여사는 어제 대만에서 서방 세계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달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피하고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영국과 중국의 관계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도 비난을 했고 영국의 현 정부는 그녀의 비판으로 지금 가뜩이나 나쁜데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었던 그 여성분 펠로시 아줌마, 그 아줌마도 중국 가서 대만 갔다가 중국에 대한 얘기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입조심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자율 시스템에 대한 회사의 기술을 훔쳐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그런 5건의 시도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미 기소가 된 전직 애플의 엔지니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